자, 일단 이 스트림릿은 뭐 사실 이제 파이썬에서는 워낙에 범용적인 언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네, 보시면 우리가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오픈 소스에서는 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플러틀리 배웠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대시라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R이라는 언어에서는 샤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전통적으로 네, 굉장히 좀 좋은 그 대시보드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 스트림릿은 그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이제 대시보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시보드 프레임워크라고 굳이 이제 명시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대시보드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장고나 이제 플래스코어처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좀 있죠. 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대시보드 전용은 아니고 웹 개발이죠. 웹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좀 범주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뭐 비교 선상에서는 제의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에만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면은 스트림릿이 가장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레임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제 왜 누가 만들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트림릿의 CEO 이제 분이시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2000 처음에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구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그 플레이크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 그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 중에 이 스노우플레이크와 또 합병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한 거죠. 단순하게 이제 그 대시보드 프레임워크 하나 만들었는데 그 스노우플레이크랑 합병되면서 또 가치를 인정받은 이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분께서 이제 만드셨어요. 뭐 아드리안 이분께서 일단은 이 처음 설계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포커스를 뒀냐면 우리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쓰는 것처럼 해서 뭔가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또 이런 간단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스트림릿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주피터 랩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스트림릿을 적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피터 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기존의 개발 언어와 다르게 한 줄 실행하고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하면은 바로 결과값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앱 개발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 10월 1일 날에 이 하나의 이제 아티클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 이제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Turn Python Scripts into Beautiful ML Tools라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그런 게시가 돼 있어요. 그 제가 설명절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소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처음 설계한 아이디어를 다 담아낸 거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자료를 가져오면은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아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개발자라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대부분이 이제 분석가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이제 대시보드 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뭐 코딩을 여러분이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 하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큰 그 주요 목적은 일반적으로 어 뭐 통계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렇게 모형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걸 해야지 성과를 따져서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걸 따라서 더 좋은 모델을 찾는 데 사실 포커싱이 굉장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표현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해 주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데 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보면 이 플래스크라고 돼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파트를 다시 이제 웹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웹 개발하려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뭐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콜백, HTML 소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CSS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개발이잖아. 사실 웹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웹 개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고리즘도 배워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웹 개발까지 배운다라는 거는 뭔가 전문성 차원에서도 사실 좀 맞지 않죠. 그냥 애매한 포지션이 되게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아 이거를 이제 고민이 좀 많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줄였냐? 그 두 단계로 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웹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뭐 예를 들면 HTML이나 이런 것들은 쪼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소드화 해 가지고 함수로 녹이고 스트링릿에서 이제 또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간단하게 데모를 이제 빠르게 이제 보여줘서 이제 그 전문적인 웹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기 전까지 그냥 간단하게 데모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을 그 과정을 이렇게 녹여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는 기존에 4 단계에서 2 단계로 줄였다. 그래서 그냥 간단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스크립팅을 작성할 땐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3 가지 이제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일단 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파이썬 스크립팅 방식을 차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게끔. 그 주피터 랩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위젯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위젯을 일종의 하나의 이제 가변적인 변수로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우리가 코드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입력값을 우리가 변수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변수화해서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캐시라는 것을 좀 도입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결국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수집이 되면 이거를 어딘가에 임시적으로 잠깐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계속 굳이 이제 데이터를 그 DB라든가 이런 곳에서 계속 불러오면은 계속 부하가 걸리니까 이 캐시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보면 되는데 이 그 세 번째 파트는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중급 레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초급 레벨에서는 어 그렇게 뭐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배우자.'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어 잡아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의 그 웹 개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 속에서 뭐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캐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스 코드인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을 개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어차피 두 파트로 나눕니다. 그래서 캐시 언더바 데이터를 쓸 건지 캐시 언더바 리소스를 쓸 건지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커넥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그냥 캐치 리소스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변수라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들을 변환하는 코드를 작업을 했다. 그죠? 아니면은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캐시 데이터를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 파트와 이제 저장 파트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캐시의 언더바 데이터는 언제 쓰느냐면 CS 파일을 불러오거나 API를 호출하거나 뭐 numPy에서 배열을 변환할 때 그다음에 뭐 그 반응 값들이 존재할 때 그죠? 뭔가 함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리스트라든가 데이터 프레임이나 스트링으로 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있으면은 그 처리해서 메서드가 있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캐시 언더바 데이터 써 주시면 되고 네, 머신러닝 모델을 내가 이제 차용을 하거나 불러오거나 진행할 때는 캐시 언더바 리소스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이 파트는 이게 버전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뭐 최근에 제가 이제 2013년 12 월에 이제 이 강의를 올렸으니까 만약에 1년 뒤에 지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서드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해 주시고, 자 이제 이 흐름이요. 네, 캐스에 대한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넘어가 읽고 이제 자료는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금 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것도 한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내용들이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쪼금 중요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시각화를 배우잖아요. 스트림릿의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 주요한 이게 시각화 라이브러리랑 연동이 되게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되게 쉽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웹플롤립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스트림릿에서 바로 쓸 수 있고요. 플로틀에서 객체를 만드는 것도 바로 스트림릿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호환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이제 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것들을 저장을 하냐면, 뭐 예를 들면은 그 DB를 연동을 하려 그러면, 네, 그러면은 그 다양한 키값들, 패스워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호스트.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숨긴 파일처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만 부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사용이 또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다양한 위젯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젯은 여러분들이 그냥 치트시트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매우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개념 설명하면서 이제 중요한 컨셉들을 좀 드렸고, 물론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하시려면은 이제 결국 공식 문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일단 하시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공식 문서는 제가 뭐 강의 중간중간마다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실습 간단하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